안녕하세요. 저는 구리 남영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이현우입니다. 오늘 이 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자유시간에 대한 연수입니다. 이 연수를 통해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학교 자유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이 자료를 SNS 여러 가지 카톡방이나 단톡방에 올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자유시간이 정의입니다. 학교 자유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확보하고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자유시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학교 자유시간의 근거는 크게 교육부 고시인 개정교육과정 총론과 또 경기도 교육과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그 학교 자유시간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 자유시간은 3학년에서 6학년 별로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이 있는 교육과정을 위해서 학교 자유시간을 편성 운영해야 하는데 교과 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자유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해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에 학기별 일주일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합니다. 교육부 근거 자료가 있다면 저희 경기도 교육과정에서도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세 번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학교 자유시간의 근거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학교 자유시간과 학교 자유과정, 용어가 비슷하여서 학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는 것은 바로 근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자유시간은 교육부 고시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학교 자유과정은 경기도 교육청 고시에 의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시수 확보에 있어서도 학교 자유시간은 연간 34주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기별 일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학교 자율 과정은 교과군 기준 시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고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시수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학교 자율 시간은 학교 자율 과목 또는 활동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학교 자율 과정은 학교 자율 활동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성취 기준에 있어서도 학교 자율 시간은 재구조화 또는 개발인 반면 학교 자율 과정은 활용, 재구조화, 개발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이스 적용인데요. 학교 자율 시간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나이스에 학교 자율 시간, 과목 또는 활동 탭을 학교에서 입력하여서 학생의 평가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나이스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학교 자율 시간과 학교 자율 과정에 대해 이 구분이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또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용어 정리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성장 이응 과정입니다. 과연 성장 이응 과정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성장 이응 과정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통합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해서 기본 학력 그리고 기초 생활습관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한 것입니다. 통합 교과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주제를 새롭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간 시수 20% 증감을 적극 활용하여서 학교 맞춤형 편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하는 용어 바로 학교 자율 과제인데요. 학교 자율 과제는 학교에서 학교의 현안을 진단하고 수기를 거쳐서 도출한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은 학교 자율 시간, 학교 자율 과정, 학교 자율 과제 이 세 용어가 혼재되어서 혼란을 일으키는데 앞으로 학교 자율 시간이 도입되면서 학교 자율 과정이란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20% 시수 증감은
학교의 자율적 편성 운영권이므로 사라지지 않고요. 오히려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치수 20%까지 시수 증감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학교 자율 시간 과정, 성장 이용 과정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인데요. 2024년 올해는 1, 2학년 성장 이용 과정, 3, 4학년은 학교 자율 과정, 학교 자율 과정입니다. 내년을 살펴볼까요? 내년에는 1, 2학년 성장 이용 과정 쭉 가고요. 3, 4학년은 학교 자율 시간, 또한 5, 6학년은 학교 자율 과정을 운영합니다. 2026학년도에는 이제 학교 자율 과정이란 용어가 사라지고 학교 자율 시간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학교 자율 시간 운영입니다. 운영 학년 학기에 관한 결정은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단 결정하기 전에 교육 공동체에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학교 자율 시간은 3학년에서 6학년 내에 한 학기 이상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또한 매 학년, 3, 4, 5, 6학년 매 학기도 편성 가능합니다. 유형에는 지속형, 집중형, 혼합형이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자율시간 편성 운영 예시입니다. 지속형 1을 보면은 매주 목요일 5, 6교시 운영하고요. 지속형 2에 보면은 매일 5교시 운영합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되고 또한 집중형을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주에서 2주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을 보시겠습니다. 혼합형은 매주 운영하다가 학교 행사가 있어서 학교 행사 연계해서 1형 운영 또는 매주 운영하다가 1, 2주 집중 운영화도 괜찮습니다. 다음 학교 자율시간 운영 형태입니다. 학교 자율시간 운영 형태는 먼저 저희 학교 자율시간은 과목이나 활동으로 운영한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 과목, 활동의 개념을 조금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과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나타난 10개의 교과입니다. 교과 하의 개념으로 여러 과목이 편성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어에는 우리고장 문화, 문법 이런 것들이 중등에서 편성이 되어 있죠. 체육에서도 사실 여러 개의 과목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험과 실천의 교육과정 영역을 말합니다. 학교 자율시간 과목 활동 예시를 보면 국어에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나 활동을 선정한다. 그럼 국어 교과에 생활 속 문학이라는 과목 혹은 활동을 마련할 수 있겠고요. 체육이란 교과에 과목 혹은 활동을 선정한다 하면 교실놀이라는 활동이나 과목이 체육 교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수확보를 보겠습니다. 학교 자율시간의 시수확보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 수에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을 확보해서 학기 단위로 운영하는데요. 학교 자율시간에서 예를 들면 3, 4학년에 학년별 총 수업시간 수가 986이라고 한다면 3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9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 29시간에 학교 자율시간을 운영하면 되는데 학교 자율시간은 원칙적으로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9시간이 있을 때 이 29시간을 1학기에 15시간, 2학기에 14시간 나누어 편성 운영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수표를 보시겠습니다. 3학년에서 6학년 학교 자율시간 시수표를 보면 교과에서 20% 증감이 가능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포함이 되고요. 단 감이 안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체육과 음악, 미술입니다. 체육과 음악, 미술에서는 감은 안 되고 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수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은 체육 그리고 음악, 미술은 감축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초등 3, 4학년의 체육 기준 수업 시수가 204시간이라고 했을 때 203시간이 되던지 175시간이 됐을 때는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자유시간 활동 개설 절차입니다. 하반기 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우리 학교에 언제 또 어느 학년에 어느 학기에 학교 자유시간을 활동을 할 것이라는 걸 결정이 되면 교육지원청에 컨설팅 신청서를 원하시면 제출하십니다. 이것이 다 끝나시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요. 그 다음 학교 자유시간을 운영하면 됩니다. 다음은 성취 기준의 이해입니다. 학교 자유시간은 성취 기준을 개발하거나 재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취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취 기준이란 학생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한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이고요. 도달점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또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한 능력을 포함합니다. 성취 기준 코드를 살펴보면 4는 학년군, 9은 교과, 0, 4는 영역입니다. 국어의 경우 지금 영역이 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입니다. 0, 2는 순서입니다. 학교 자유시간의 성취 기준 재구조화는 학교의 여건 및 학생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서 학년군 협의를 통해서 재구조화합니다. 재구조화는 실제 수업 상황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는 성취 기준의 일부 내용 요소를 추가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학습평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교군, 학교급, 교과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요. 성취 기준 재구조화하는 방법으로는 학습 요소 추가하기, 성취 기준 수정 변형하기, 서로 다른 성취 기준 연결하기, 성취 기준 일부분 덜어내기, 성취 기준 분할하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자유시간 활동 과목의 경우는 교과의 새로운 내용을 개발해야 하므로 1, 2의 유형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은 학습 요소 일부 내용 추가하기 그리고 수정 변형합니다. 성취 기준의 개발입니다. 개발을 할 때는 학교 자유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또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결과 혹은 도달점인데요. 내용 기준, 수행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취 기준 개발 예시를 보면 3은 3학년, 교육부 성취 기준과 달리 2, 4, 6을 쓰는 게 아니라 3, 4, 5, 6을 씁니다. 4는 학교 자유시간 편성 교과명을 씁니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입니다. 생태는 학교 자유시간 활동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서 쓰면 좋겠죠. 자, 1에서 4로. 자, 0, 1은 성취 기준 번호를 활동별로 매겨진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 평가입니다. 평가는 나이스에 기록할 수 있는데요. 1, 2학년은 학교 자유시간이 없으나 이제 기능은 구현한 다음에 나중에 감축이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목과 활동 모두 학생평가, 학기말 종합의견 및 학생부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스에 대한 기록은 나중에 추후에 자료가 자세하게 나올 것 같고 탭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학교 자유시간에 대한 간략한 안내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교 자유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남양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